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3년째 접어드는 40대 여성이고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전 남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글서글한 성격의 호감형 외모라 이전에도 여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과 바람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사로잡혔고 바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혼 청구와 소송 과정에서 저는 어느 것 하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지만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받았습니다. 양육권도 모두 다 가져왔었고 양육비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액수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 재판을 유리하게 한 것은 시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위공직자로 아들의 불륜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남편은 재판 결과에 100% 승복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원하는 날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남편은 초반에는 면접교섭을 잘 지키는가 싶었는데 이혼 3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씩 엇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면접교섭을 딸 아이하고만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이혼 전에도 딸 아이만 유독 편애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상처를 입었는지 아빠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남편과 아들을 강제로라도 만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에 관한 글을 올릴까 고민 중입니다. 그의 실명을 적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이미 이혼을 한 이후에 사연자분의 사연입니다. 지금 사연자분은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 제도가 있고, 네. 세 번째로는 이행 명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제 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있긴 한데요. 우선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은 무엇인가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은요,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 권한을 가진 양육비 채권자, 즉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죠. 이분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네. 근무하는 회사가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남편한테 급여를 주고 남편이 그 돈에서 양육비를 주는 건데 양육비를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 안 하면 말하자면 사연자분이 남편의 회사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럼 담보 제공이랑 일시금 지급 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먼저 담보 제공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시니까 네. 그 대안으로 마련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육비는 장래에 매달 이제 얼마씩 받는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이제 잘 지급을 하라라고 하는 담보를 제공하라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가정법원의 그 경향을 보면은 보증보험 체결한 문서로 담보 제공을 하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행명령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이행명령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을 해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양육비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가정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감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겼죠. 네, 최근에 법 개정으로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즉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서 법원의 감치 명령 결정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대한 행정제재 조치, 지원을 통해서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행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법원의 명령을 잘 이행하라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조치인 것 같은데 그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치, 또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또 형사처벌 이런 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면접 교섭을 이행하라라는 이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요,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양육자가 면접 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로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거나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 교섭을 허용하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뉴스의 셀트리온 회장의 경우 그 혼외자인 딸이 그 셀트리온 회장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면접 교섭해달라라고 하는 청구를 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그죠? 네. 이를 면접 교섭 청구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그 셀트리온 관련된 판결을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네.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인 딸이 11년간 그 회장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면접 교섭 청구 심판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 법원에서는 혼외자인 A양을 매월 한 번씩 만날 것, 그리고 A양의 주거지로 와서 A양을 데리고 회장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난 뒤 다시 데려다 줄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네. 또한 그 회장이 매월 1회 A양에게 전화를 걸어서 5분 이상 통화를 해야 하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는 그 회장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연의 경우는 그러면은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싫어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기 싫어하는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들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을 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야 하는 사유 때문에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에는 면접 교섭의 제한, 그리고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좀 만나기 싫다는 이유만이라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보셔서 자녀와 아빠의 신뢰관계가 좀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접 교섭을 좀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연자분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 남편에 관한 글을 적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실명이 거론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즉 네.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명이 없더라도 글에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을 했을 때 이제 어느 특정인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현재 이혼한 상태로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혼 이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 그리고 담보 제공, 일시금 제도, 또 이행명령 강제 집행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나 이런 곳 통해서 적극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사연자님의 전 남편이 딸과는 만나는데 아들과는 만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전 남편이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행 명령을 통해서 가정법원 통해서 면접을 강제하는 간접 강제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점 알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